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 이것을 제대로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 이것만 잘 발라도 피부가 다닐 이유가 없어질 만큼 강력한 이 효자 아이템. 많은 분들의 필수템, 바로 선크림입니다. 햇빛이 강력한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더욱더 많이 걱정되는데요.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선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모두의 피부과 전문의 김창현입니다. 사계절 내내 바르는 게 좋고요. 특히 자외선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5월부터 9월까지의 여름철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하루 중에는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한 2-3시간 정도가 가장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때 특별하게 더 발라주는 게 좋겠고, 또 창문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 A가 투과되고, 자외선 A는 특히 기미, 주근깨, 이런 주름 등을 유발하는 광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특히 햇볕이 쨍쨍한 날이 아닌 흐리고 구름이 많은 날도 자외선 A는 구름을 뚫고 지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크림은 크게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인 유기자차,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무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유기자차는 말씀을 드리면 특정 화학 성분을 피부에다가 바르는 건데, 이 유기자차가 피부에 흡수된 상태로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의 형태로 방출해서 자외선 효과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 장점으로는 미용 효과가 되게 우수하죠. 백탁 형상 같은 톤을 무리하게 바꾸주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괜찮은데, 단점으로 보면 이 피부에 흡수돼서 작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되다 보면 알러지 반응 유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민감한 피부 이런 경우에는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자외선 A, B를 차단하는 성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들 성분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효과들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효과 지속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기자차는요, 일종의 자외선 방패, 쉴드를 만들어서 자외선을 방사시킨다든지 산란시켜서 없애줍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딱 두 가지죠.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것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은요, 피부에 흡수시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알러지에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겠고, 자외선 A, B 상관없이 모두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합니다. 단점으로는 미네랄 성분들이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르면 하얗게 보여가지고 톤이 너무 하얘져서 백탁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좀 잘 알려져 있죠. 또한 물리적으로 피부를 덮고 있기 때문에 모공 밀폐로 인해서 모낭염이라든지 땀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크림 바르는 기준이 되는 권장량은 제곱센티미터당 한 2mm 정도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요. 성인 얼굴 기준으로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의 양을 바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바르는 선크림 빈도와 양을 보면 하루에 1.5회 정도, 권장량의 4분의 1, 25% 정도만 바르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말 그대로 마음의 위로 정도 받는 수준이 될 수 있지, 실제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요, SPF 30 플러스를 기준으로 한 선크림 발랐을 때의 그 바르는 양에 대한 자외선 차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바르는 수준은 0.5mg에서 1mg 사이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한 70% 정도 차이,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양이 작은 양에도 편차가 너무너무 효과가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선크림을 발랐는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발라주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니까, 선크림을 이왕 바르기로 마음을 드셨다면 엄지손가락만큼은 확실하게 발라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유기자차는 피부 내에서 자외선과 반응해서 점차 제거되고, 무기자차는 피지라든지 땀 또는 씻겨나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SPF와 PA에 상관없이 한 3시간 정도만 지나면 의미 있는 자외선 차단 효과는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최대 SPF와 최대 PA 제품을 바르시고, 엄지손가락만큼을 충분히 발라주시면서 2-3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것이 꾸준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인데도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최대 PA 제품이라도 최소한 발라야 됩니다.
이 창문을 통한 자외선 A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햇빛에 의한 노화는 자외선 A가 주범이고, 이 자외선 A는 창문이랑 구름도 쉽게 통과가 되거든요. 자, 이분 사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25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시니까 왼쪽 창문에서 지속적으로 햇빛 노출을 받게 되는 곳이고, 노출된 왼쪽 얼굴과 노출되지 않은 오른쪽 얼굴을 보면 이 두 분 얼굴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운전하실 때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PA4+ 선크림이라도 최소한 바르셔야 되는 거죠. 옆에 창문이 있다고 썬팅을 좀 했다고 해서 구름이 많이 꼈다고 해서 자외선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갓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우리가 여행 갈 수 있잖아요. 휴양지라든지 적도 부근이라든지 여름철 피서 나갈 때 햇빛이 강할 때, 그러면 우리 아기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피부의 이 체표 면적당 흡수율이 높아지고 흡수된 성분에 대한 대소화 제거, 분비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발라서 흡수되는 형태의 선크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아들을 위한 선크림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형태의 물리적 차단제, 즉 무기자차를 추천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시중에 4Keys가 같은 그런 문구로 나오는 선크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쓰시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지 1, 2개월밖에 안 된 아주 갓난쟁이 아기들 경우에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는 미만의 아기에 대해서는 바르는 선크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르는 선크림을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완전히 막아주는 양산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붙이는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강한 햇빛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민감성 피부인 분들의 특징이 보통은 이제 되게 다른 분들은 발라도 피부 트러블이 없는데 내가 바르면은 좀 붉어지고 가렵기도 하고 각질도 좀 생기면서 이렇게 그런 자극감들을 많이 호소하시죠. 이런 분들 경우에는 어린이들에서 준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로 이제 소아용으로 나온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좀 좋겠고요. 대부분 흡수성으로 작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물리적 차단제, 즉 무기자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민감성 피부의 경우 세안은 반드시 중요하지만 과도한 이중 세안이나 잦은 세안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더욱더 심한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요약해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민감성 피부를 호소하시는 분들께는 어린이용 선크림을 외출 전에 1회 바르도록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대, 2번 이상 덧바른 날에는 집에 오셔서 세안을 할 때 클렌징 오일과 폼클렌징 이런 것들 통해서 이중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의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다가 오신 날은 폼클렌 정도로 해서 단일 세안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 3분 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그 외에 히알루론산 앰플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하셔가지고 피부 보습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크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제품과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개는 이제 알러지, 감작 유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자차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유기자차는 피부에 바르면 이제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고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이제 그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열로 반응을 해서 방출시키는데, 이제 피부 속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알러지 감작 반응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자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라고 하면 옥시벤존이라고 있는데요. 광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또 아보벤존 같은 이제 성분들은 수영장 소독제인 염소랑 이제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발암 물질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현재는 해당 성분들이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다 퇴출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고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무기자차가 포함되어 있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기자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선크림의 포장지를 보면 유효 성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찾아보시면 가볍게 알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국민 필수 아이템 선크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왜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어떻게, 얼마나, 어떤 선크림을 바를지에 대한 전반적인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의 피부, 피부과 전문의 김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